그렇게 아프지 않더라도 많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시는 걸로 환자분들이 관리 방향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 좀 더 허리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랫배에 힘주고 일상생활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의 근본 원리는 몸의 흔들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디스크가 나빠지고 허리에 흔들림이 많아지고 이 흔들림에 대한 반응으로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협착증의 주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통증이 있어야 협착이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거의 안 아팠다가 60쯤 돼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정도의 협착이 있는 걸 발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허리 아픈 적이 없었는데, 디스크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도 허리의 흔들림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많아지게 되면은 황색 인대가 서서히 두꺼워지게 되고 디스크 높이도 천천히 낮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흔들림을 잡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랫배에만 힘을 잘 주는 겁니다. 근데 아랫배에 힘을 잘 주면 뱃속을 싸고 있는 코어 근육이 힘을 주기 때문에 허리뼈의 흔들림이 적어져서 여러분들이 허리를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급성기 통증이 있는 분한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아랫배에 힘을 줄 때 아랫배에만 힘을 줘야 되고 다른 부분에 힘이 다 빠지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에 대한 인지나 훈련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랫배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윗배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어깨나 팔까지도 같이 힘이 들어가고요. 어떤 분들은 엉덩이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코어에 의한 허리의 흔들림 방지 효과나 허리 보호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몸을 숙이면은 저절로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근데 윗배까지 힘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몸을 숙일 때 조금밖에 몸이 안 숙여지고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허리가 꺾이게 되거든요. 흉추보다 요추가 더 잘 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힘을 주고 꺾으면은 다시 허리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팔이나 어깨 쪽에 힘을 빼고 또 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엉덩이 쪽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 내가 숙일 때 고관절이 꺾이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뒤에 감춰져 있는 말은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등이나 배 쪽에 다른 부위에는 다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습관을 꾸준히 들여서 이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자전거를 못 타지 않죠. 대부분의 분들은 균형을 잘 느끼는 게 잘 안 돼서 자전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겁이 나니까 자전거 핸들을 팍팍 돌리고 자전거 페달도 강하게 밟죠. 이렇게 하면 자전거가 안 타집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부드럽게 페달을 밟고 부드럽게 핸들을 돌려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죠. 똑같은 겁니다. 아랫배에만 힘을 주려면 다른 데 힘을 빼고 부드럽게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내가 아랫배에만 힘을 줘서 몸의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지 이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 허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해야 될 것 두 번째로 나한테 맞는 운동하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통증을 앓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하는 행동이 있고 중간에 하는 행동이 있고 나중에 하는 행동이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게 마지막에 한 행동 위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플랭크, 스쿼트, 신전 운동 다 좋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아플 때 하는 행동이긴 어렵습니다. 증상이 거의 나아지고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플랭크까지 열심히 해서 몸이 좀 덜 흔들리게 됐을 수도 있고 신전 운동에서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는 있는데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건 매우 위험하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이란 무엇이냐? 내가 운동할 때 통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할 때 자세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몸통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전 운동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허리랑 등이 똑같은 비율로 꺾이는 게 아니라 허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꺾이고 등이 많이 신전되는 게 제대로 된 신전 자세고요. 스쿼트도 스쿼트 자세할 땐 허리가 하나도 굽혀지지 않아야지 제대로 된 스쿼트 자세고요. 플랭크도 제대로 자세를 취했을 때 허리가 하나도 안 흔들려야 제대로 된 플랭크 자세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환자분이 아주 간단한 체조를 하시더라도 배에 힘을 잘 주고 몸이 안 흔들리게 하면은 이런 운동들이 갖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안 흔들리게,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엉덩이나 상체 쪽에 힘이 적게 들어간 형태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더 맞는 운동일 수가 있고요. 또 걷기 운동도 매우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어깨에 힘을 줘서 너무 몸을 뒤로 제키지 않고 아랫배에만 힘을 잘 주고 몸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걸으시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시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은 내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실은 내 몸이 좋은 운동인 게 맞는 겁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세 번째, 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우울한 생각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노화라는 게 결국 단백질 섭취랑도 되게 관련이 있고요. 이게 우울감이랑도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우울한데 고기 많이 먹고 싶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우울감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같이 갑니다. 우울하고 고기 먹기 싫고 의욕 없어지고 활동량 떨어지고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당부드리는 부분은 우울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줄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울한 생각을 걱정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만큼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울한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줄이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감이 내 수면이나 내 활동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나 상담 같은 걸 받아봐서 약물의 도움을 얻으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을 만한 행동,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시려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깨달은 지 한 2-3년 정도 되는데 저는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노력의 정도가 계속 쌓임에 따라서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걸 제 스스로 느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커진다는 거는 힘을 점점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랫배에 힘을 줬을 때 다른 부분에 힘을 점점 더 잘 뺄 수 있게 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걸 꾸준히 실천하셔서 여러분 허리를 더 안전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꾸리가 좋다고 하더니 거꾸리를 하고, 누가 만보가 좋다니까 만보를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안 아프고 내가 전혀 힘들지 않게, 그리고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부터 차분히 시작을 하셔서 내가 통증이 없어지고 기능이 좋아지면 이제 남들의 좋다는 운동은 그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기 많이 드시고 우울한 생각 적게 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연세 드시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의욕이 없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울한 생각을 걱정을 하는 시간을 줄인 것만으로도 표정이 밝아지고 재활의 효율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우울한 생각을 적게 하고 고기를 많이 드시고, 이게 어르신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3가지 말씀 유념하셔서 건강한 허리 치료, 건강한 노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